네, 화요일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약보합세로 오전장 그리고 장중에 움직이다가 코스닥이 후반 들어서 좀 힘을 내는 모습을 연출을 했고요. 코스닥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코스피도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코리아인베스트먼트 김성훈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피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오늘 장중에 1900선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1906포인트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강보합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코스피 시장 오늘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굉장히 좀 좋지 못했었던 하루였습니다. 출발 자체도 해외 증시의 숨고르기 영향을 받으면서 소폭 약세 출발을 했는데요. 더욱더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인들의 현선물, 동반한 매도세가 더욱더 강화되면서 코스피 시장은 이렇다 하게 반등을 시도하지 못한 채 계속 낙폭 자체를 장중 확대시키는 모습이었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에 대한 방향성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 쪽으로 매도세는 더욱더 거세지는 모습 보였고요. 장중에는 6천 계약 넘는 매도까지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11시 반 이후부터는 5천 계약에서 6천 계약 정도의 매도 규모를 역시 큰 폭으로 줄여내지 못한 채 꾸준하게 매도세 자체는 유지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전기전자라든지 금융과 그리고 음식료 업종 등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매도세를 좀 더 강화시키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일부 장중에서는 연기금에 1,500억 원 정도의 자금 집행설이 들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히려 연기금이 1,500억 원 정도까지 일단 매수하는 흐름을 좀 보인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 쪽에 매도 규모가 더욱더 좀 거세지는 조금 더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점도 유의사항으로서 안내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연기금의 경우에는 전기전자나 금융, 운수 장비 쪽으로 매수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철강금속과 금융, 음식료 업종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던 가운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최근 나타났었던 횡보 구간의 저점 영역을 좀 이탈하면서 1% 이상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특징적인 종목들을 몇 가지 좀 안내를 드려보면 오늘은 좀 LG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대표적으로 LG전자가 2.9%, 지주사 LG가 1.5% 정도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 신작 G2 공개와 출시에 따른 좀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하반기 양호한 디스플레이 업체들에 대한 실적 전망 보고서의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받는 모습이었고요. 한편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의 하락폭이 장중에 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2.4% 정도 일단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KRNC의 보유 지분 106만 주 정도 규모 블록 세일을 어떤 이슈들이 좀 등장을 하면서 이런 오버행에 대한 우려감들이 장중에 좀 반영을 시키는 모습이었고 외국계 창구와 투신권에서 일부 매도 물량이 또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특히 보험 계정과 기타 금융 계정을 통해서 매도 물량이 상당히 오늘장 출회되는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눈에 띄었던 것 말씀하셨듯이 LG그룹주들이었고요. 최근에 IT주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특징적인 흐름 짚어봤고 코스닥은 어땠습니까? 네,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장중 내내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죠. 이런 이유가 좀 나왔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 이슈가 현재 글로벌 시장들, 특히나 아시아권 시장에서 일본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을 포함해서 좀 끌어내리는 그런 이슈로 하나 좀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일단 그런 이유로 하락한다면 오늘 후반 들어서 일본 시장이 결국은 플러스권을 마감을 했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흐름과는 좀 무관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한 것을 본다면은 양적 완화 축소 이슈를 하락의 어떤 부진의 원인으로 보기보다는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옵션 만기의 영향권에서 움직인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6월에 급락 이후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반등 강도를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반등의 강도가 세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장 옵션 만기 영향권에서 조금 부진한 흐름이 나왔습니다만은 옵션 만기가 지난 다음 주 그리고 8월 둘째 주나 셋째 주부터는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여전히 코스닥 시장 쪽에 어떤 관심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업종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장중 흐름이 좀 급등 흐름이 나오다가 좀 다시 또 윗꼬리를 맞으면서 내려왔는데요. 자, 셀트리온에서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셀트리온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셀트리온 주가 흐름 7월부터 JP모건 창구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JP모건 쪽에서 강하게 순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매각 주관사 JP모건이죠. 예, 좀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 부근에서 오늘 또 뉴스가 나왔죠. 미국의 램시마 진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점 부근에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장중 급등락에 하는 변동성이 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자, 셀트리온 들고 계시는 분들, 즉 보유하신 분들의 게임이지 신규 접근의 경우에는 조금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IT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1.57% 급락한 흐름이 나왔죠. 그와 동시에 이미 IT 섹터의 경우 삼성전자가 차트가 깨지면서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오늘 장에서 휴대폰 부품들이 좀 호실적을 기대감으로 해서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RF셈이나 EM텍이 현재 7.9% 마감했고요. 서원인텍이 12.24%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마감하는 흐름이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 케이스 업체들 내에서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우전에는 한다이라는 종목이 다시금 차트를 살리면서 올라온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서울 반도체의 경우에는 좀 이런저런 노이즈가 나면서 고점 부근에서 차익 시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일단 코스피는 무관하게 그나마 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